안녕하세요. MTN 유치체크입니다. 저는 이로 기자고요. 카카오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재판이 벌어지고 있죠. 이 사건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요.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이 사건 재판을 취재해보니 검찰과 카카오 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쟁점이 보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세 조종은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같은 부정거래가 있고요. 또 부정거래가 아닌 현실거래에서도 고가 매수를 한다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넣으면 시세 조작성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처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 조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주장에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하고 다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 이런 논박이 오가는 배경을 짚어보고요. 검찰이 주장하는 데 대해 법조계는 어떻게 보는지,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분석해봤습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상황을 시간순으로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작을 했다고 검찰이 보는 시기는 2024년 2월입니다. 당시 카카오는 SM 창업자 이수만하고 결별하려는 SM엔터 경영진하고 손잡고 신주와 전환사채를 사는 전략적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항해 이수만은 하이브한테 자신의 지분을 넘겼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25%를 주당 12만원에 사는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SM엔터를 두고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맞붙게 된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 2월 28일이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총 1,300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매집했고요. 그날 SM엔터 주가가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위에 형성이 되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공개 매수가 15만원에 사들이면서 SM엔터는 카카오 계열 회사가 됐죠. 그런데 하이브가 자신들의 공개 매수 기간에 시세 조종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특별사법검사를 나서서 8개월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게 시세조작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올해 8월 최종적으로 김범수가 구속 기소됐죠. 금감원과 검찰은 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약 1,300억 원을 투입해서 장중 SM엔터 주식을 총 200여회에 걸쳐 시세 조정성 주문을 냈다라고 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이브 주가를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고정 안정시키는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김범수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런 행위를 승인했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측의 반박은 이와 정반대인데요. 우선 최초 카카오가 SM엔터 인수에 나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부터 김범수는 SM엔터 인수에 줄곧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 마지막 날 2월 28일이죠. SM엔터 주식을 카카오가 매집을 했는데 이건 당시 시세 조정선 주문을 내지도 않았다. 또 주식을 산 거는 향후 하이브하고 경영권 분쟁, 지분 경쟁을 앞두고서 지분율을 대등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된 재판이 10개월째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재판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이 바로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입니다. 잠깐 자본시장법을 같이 보시면요. 자본시장법 176조입니다. 시세 조종 행위 등의 금지라는 건데요. 여기에 사망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주식, 그러니까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주식이죠. 그에 대한 일련의 매매 또는 위탁이나 수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상의 시세 조정 행위는 주식시장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여기엔 두 계좌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가장매매, 또 두 사람이 서로 짜고서 돈을 주고받는 통정매매 같은 부정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부정거래가 아니더라도 진짜 주식 매수 목적에 현실 거래라도 주식을 과도하게 고가에 매수한다거나 의도적으로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는 주문을 넣는 것도 시세 조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하는 주장은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인위적인 시세 조종 행위,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시세 조종 목적을 가지고서 매매를 한다면은, 일련의 매매를 한다면은 그 자체로 시세 조종 행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 같은 거는 간접적 정황 역할을 할 뿐 실제로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시세 조종의 핵심은 시장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시세 조종 행위가 있어야만이 시세 조종 행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최근 재판에서도 검찰하고 변호인단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세 조종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그냥 10주만 사도 시세 조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검찰이 이게 맞다, 시세 조종이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주식 10주를 사면 어떻게 시세 조종이 됐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찰은 이게 목적이 있으면은 몇 주를 매매해도 시세 조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 변호인단에 속한 법무법인 광장의 성창호 변호사는 검찰이 정말로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 싶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면서 시세 조정 목적으로 낮은 호가의 주식을 사도 시세 조정이 된다라는 건데 검찰이 매우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카카오하고 김범수를 기소하면서 카카오가 시세 조정성 주문을 총 200여 차례 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와 동시에 시세 조정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시세 조정이 성립된다라는 주장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재판부에서 카카오가 인위적 시세 조종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지난 10월 1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4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은 카카오의 투자전략실 J팀장을 증인신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J팀장은 하이브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28일 카카오 계좌로 SM엔터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넣었던 인물인데요.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 J팀장이 넣은 주문이 인위적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제 매매 기록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요. 검찰이 시세 조종으로 본 주문 가운데는 이 매도 5호가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최소 1,0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카카오 측은 그보다 무려 5호가나 높은 1,500원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은 예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식을 고가에 사서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죠. 근데 카카오 측 반박을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목표로 하는 매수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1,000주라면 그러면은 이걸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매수 물량이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보면은 1호가부터 4호가까지는 각각 100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5호가에 600주가 몰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카카오로서는 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면 매도 1호가가 아니라 매도 5호가를 주문을 해서 전체를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5호가로 주문을 내더라도 앞서 있었던 매도 1호가부터 4호가까지는 이 1,500원이 아니라 이 각각의 가격에 맞춰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카카오 변호인단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 카카오 주식 매수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 막바지에 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은 물량 확보를 위한 매수였을 뿐이라는 건데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매매 양태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보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한 거래라고 보지 않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위적 시세 조종 매매가 아니라 시장 수요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매매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판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인위적 시세 조종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 조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할 목적이 명확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1,000억 원을 들여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시세 조정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이 목적을 굉장히 강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그런 목적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카카오하고 같이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여기를 통해서 SM엔터 지분을 인수한 것도 SM 주가를 공개 매수가 위로 올려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 매수 종료 전날인 2월 27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이 또한 카카오가 경영권 인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취지를 이제 시장에 퍼뜨려서 SM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이 말하는 대로 인위적 시세 조종 행위를 하지 않아도 목적만 있다면은 시세 조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요? 저희가 좀 법조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건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상 인위적 시세 조종 행위가 있어야만 시세 조종으로 볼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또 반면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확인이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제 의견서를 냈던 A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법원도 시세 고정 목적은 정상적 수요 공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 조작을 가해서 시세를 형성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개 매수 기간 중 매매를 해서 가격이 상승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과거 시세 조정 사건을 맡아봤던 비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시세가 인위적으로 조정될 위험이 있다고 해도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래 또는 경제적으로 합리적 거래라면은 시세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검찰에 카카오가 인위적 시세 조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의 판결은 두 가지 사안으로 결론이 날 듯합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을 목적으로 인위적 시세 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목적만 있다면 인위적 시세 조정이 없더라도 시세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입니다. 이번 재판은 공개 매수 기간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첫 판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 이슈체크 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